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주식 투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히토리 관련주들에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 화해 무드에 가는가 싶었는데 이 장외에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다시 또 한번 이 반도체에 대한 이 반도체 장비들,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중국 내에 있는 반도체 공장들의 첨단 반도체 재료 장비가 못 들어가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규제를 중국이 지난번부터 계속 풀어달라고 했지만 끝까지 미국은 풀지 않고 있죠. 이것은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소유하게 될 경우 그 반도체가 이 첨단 무기를 만드는데 전용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을 앞지를 수 있다는 그 두려움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미국의 규제에 대해서 중국이 이제는 당하고만 있지는 않죠. 예전에 한 벌써 올 연초였나요? 작년 연말이었나요? 이 미국의 이러한 여러 번의 규제에 중국도 참다 못해서 이 히토리 중에서 자석류에 대해서 우선 수출 규제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이 히토리 자석은 이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첨단 기술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소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자석류를 규제한다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이 페라이트라고 이 히토리우 자석을 대체할 수 있는 페라이트를 이용한 이 자석 대체제를 사용하겠다고 말을 했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요번에 미국이 이 네덜란드 ASML인가요? 되게 유명한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인데, 이 업체가 중국에 첨단 반도체 장비를 팔지 못하도록 규제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중국도 이제 갈륨과 게르마늄 같은 반도체 핵심 소재가 되는 이런 소재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제 8월 1일부터 그렇게 되는데요. 근데 실제로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해서 이 규제를 하게 되면 이 서방은 이 반도체 핵심 소재를 구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자, 이 히토리라는 것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희귀한 금속 소재를 뜻하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대부분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보존돼 있곤 하지만 중국 쪽에서 가장 많이 보존돼 있고, 또 이거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히토리는 지구 표면상에서 이제 존재하고, 또 이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환경 파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이거를 다른 선진국들은 개발하는 데 머물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중국은 환경면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히토리를 개발했고, 전 세계 히토리 시장을 거의 중국이 독과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 히토리에 대해서 항상 서방이 중국에 대해서 인권 문제나 여러 가지를 이슈를 제기하면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아주 간단하게 그 특정 국가에 대해서 히토리를 수출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서 이 규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선진국일수록 첨단 산업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그 산업 자체가 올스톱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측면 때문에도 히토리를 무기했을 때 다른 자원 무기화보다 더 산업에 대한 충격이 큰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근데 최근에 이제 이 갈륨과 게르마늄을 수출 통제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8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갈륨과 게르마늄은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90% 이상을 생산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원소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 생산하는 게 양이 그 다음으로 많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이 이거를 수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말 그대로 서방은 이 갈륨과 게르마늄을 구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갈륨과 게르마늄이 4차 산업혁명에 특히 이제 반도체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요성은 따로 말할 필요도 없을 그런 소재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희귀 광물들에 대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면 이 히토리가 옛날에는 가격이 좀 싸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여기
환경 파괴도 되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개발할 엄두가 안 났지만, 이제는 이 가격도 비싸질 뿐만 아니라 아예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히토류를 환경이 일부 좀 파괴되더라도 그 개발을 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인식들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산업들도 굉장히 첨단화됐기 때문에 이 첨단 핵심 소재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홍천과 충주 지역 이런 쪽에서 또 양양과 고성 이런 산악지대에서 이러한 히토류 광맥들을 일부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아직은 개발하는 단계까지는 아니고 탐사 단계에서는 이 존재를 확인한 정도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히토류는 전국적으로 북한의 히토류는 굉장히 많이 보존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은 중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히토류를 보존하고 있는 나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이에 대한 개발은 북한이 자본이 부족하고 기술이 부족해서 개발할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북한의 이 히토류에 대해서 탐을 내고 있는 중국이나 일본 또 우리나라도 이 히토류, 북한의 히토류를 개발하고 싶은 것은 똑같은 입장이죠. 이 북한은 전국적으로 이 히토류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중국과 일본은, 특히 일본은 중국과의 이 다오이다오 센카쿠 열도 사건으로 해서 영토 분쟁이 있었고, 그때 중국이 이제 그 히토류 수출을 중단해서 굉장히 큰 고생을 했었죠. 그 이후로 히토류를 중국으로부터 다른 지역에서 조달하는 걸로 많은 그 수입 다변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시다 일본 총리가 북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국교 정상화에 대해서 여러 발언을 하고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북한이 미사일 쏘는 것에 대해서 안보적인 문제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일본 산업에게 있어서 히토류가 굉장히 중요한 지하자원이 되고 있고, 이 히토류를 북한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선점해서 개발을 해서 일본 산업에 사용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히토류 관련주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히토류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미중 간 패권 전쟁이 벌어져서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면 이 히토류 무기와 관련해서 이 페라이트나 이런 히토류 관련된 수입 대체할 수 있는 광물들을 개발하거나 하는 업체들은 그냥 묻지마로 매수세가 유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삼화전자 같은 경우도 자동차 전장 부품인 페라이트 코어를 현대 모비스와 함께 공동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히토류 무기와 관련주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유니온 머티리얼즈는 자동차 전장용 그리고 또 가정용 모터 소재의 페라이트 마그네트 자석이죠. 페라이트 자석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토류 관련주에서 대표적으로 이름이 많이 거론되고, 이 유니온 머티리얼즈는 그냥 묻지마로 매수가 유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온은 그런 유니온 머티리얼즈의 최대 주주라는 게 부각이 돼서 매수세가 유입되죠. 그리고 현대 BNG 스틸 같은 경우는 차량용 히토류 자석입니다. 이를 생산하는 성림 첨단산업이라는 그 기업의 비상장 기업인데, 이 기업의 최대 주주가 현대 BNG 스틸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히토류 관련주라고 편입이 된 거죠. 그래서 히토류 무기화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이 현대 BNG 스틸도 매수세가 유입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히토류 무기화 관련주들은 일종의 묻지마 매수와 같은 그 학습 효과에 기반한 것인데요. 실제로 실적에 그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했을 때 그걸 대체해서 얼만큼 실적을 늘려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증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시장 내에서 투자자들이 학습 효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미중 간 갈등이 심해지고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하거나 자원을 무기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 그러니까 히토류 무기화 관련주들은 거의 묻지마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가가 이유 없이 급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학습 효과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공부해 두면 시장이 나쁠 때 하나의 도피처로서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